절기상 처서가 코앞인데도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는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끝물을 폭염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가축 폐사와 양식장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오늘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밤낮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찜통 안에 있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제주 등 전국 곳곳이 매일 관측 사상 최장 열대야 기록을 계속 쓰고 있죠. 맞습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가 다가오기 전에는 이 동해안 지역으로는 좀 폭염주의보가 해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나면서부터 다시 폭염특보는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동해안 지역으로 다시 폭염주의보 내려졌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에도 한라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도 다시 폭염특보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기도 강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 떨어지지 않은 습도 때문에 밤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밤도 특히 이제 서쪽 지역,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21일 이후 29일 연장. 그러니까 이거는 최다라기보다는 6월 달부터 나타났던 이 열대야 수까지 합쳐진다라고 하면 30일은 훌쩍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1994년에 최장 여름철 기간에 36일 정도 나타났던 이 열대야 기록도 이제 곧 깨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29일 열대야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도 끊이지 않고 밤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미 지금 오전 7시 시간도 실제 기온으로는 한 25도를 넘어서고 있는 기온이 전국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 더위는 수도권 지역 벌써 30도 넘었습니다. 바로 습도 때문입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온도계에서 관측되는 이 기온보다도 한 3, 4도 정도 많게는 체감 더위를 높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높은 습도로 인해서 좀 더 더위는 심하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사실 예년이나 뭐 재작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길게 열대야가 지속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올해 유독 좀 심한 것 같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매년 여름에 더위를 이제 좌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북태평양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하느냐, 그리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어느 정도 내려오느냐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야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죠. 뭐 중첩 고기압이다, 이중 고기압이다, 열돔 현상이다. 결국에는 하층, 주층, 고층까지 거의 열기둥의 형태로 이 대기권 안에서도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 이 대류권은 지상으로부터 한 10에서 12km 정도 부근,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고도까지 날씨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고도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1994년과 2018년 올해의 좀 특별한 점인데 특히 이 대기 전체를 가두고 있는 더운 열기도 열기지만 그동안 지속됐던 바다 온난화, 그러니까 결국에 바다가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증발되는 수증기까지 공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계속 바다에서 유입되는 뜨거운 공기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서 낮 동안의 열기도 열기지만 일단 높아진 습도로 인해서 더위가 식지 않는 점. 그래서 왜 겨울철 같은 경우에도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일러 가동을 줄이는 대신에 이 실내에 습도를 높여주면은 따뜻하면 오히려 더 유지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수분이 열기를 가둬두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 특히 낮더위는 사실 과거에 나타났던 1994년이나 2018년에 비해서는 폭염의 수준은 사실 이제 나중에 8월 지나면 기록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열대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록의 기록을 깰 정도의 압도적인 1위인 건데요. 그 이유가 바로 높은 습도, 떨어지지 않는 습도, 바다로 공급되는 수분 때문입니다. 네, 요즘 날씨를 보면 동남아 날씨와 비슷해져 간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 동남아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동남아보다 한국이 더 덥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동남아 지역 보통 이제 위도에 따라서 기후를 구분을 하죠. 그래서 열대 지역에 부근한 지역은 이제 열대 기후라고 하고 이제 온대 기후, 뭐 아열대 기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이제 기후학적인 측면에서 그 기후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복잡합니다. 1년 중에 이어지는 뭐 기온의 분포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의 요인에 의해서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덥고 습하면은 동남아 같다라고 많이 좀 느끼시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열대로 어느 정도 해안 지역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울릉도, 독도 주변 지역이 이미 과거의 관측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온대 기후가 아니라 아열대 기후화가 상당 부분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동남아 지역의 날씨를 좀 특히 좀 체감을 하는 거는 덥기도 더운데 이 숨이 턱턱 막히는 습한 네. 더위 마치 습식 사우나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들 좀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근데 또 지금 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습도가 좀 높아지고 폭염이 심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비 소식 이후의 날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태풍이 가져다주는 영향은 굉장히 상당히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때로는 2018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그 기록적인 해의 특징들이 하층에서부터 대기 상층까지 뜨거운 열기가 너무나도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3호 태풍, 4호 태풍이 중국 내륙으로 우회를 한 거 그리고 최근에 한 4개의 태풍이 연이어서 일본 남쪽 바다에서 발생을 했지만 모두 다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주변에 굳건하게 자리 잡은 이 대기 하층과 중층의 북태평양 고기압을 뚫지 못하고 우회했기 때문에 그 이동 경로를 보면서도 우리나라 주변으로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구나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견고한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세력은 사실 태풍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네. 이 태풍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이 폭염의 열기 그리고 폭염이 지속이 될 때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소나기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가뭄도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태풍으로 인해서 폭염이 수그러지는 점, 가뭄을 어느 정도 완화되는 점을 기대를 하면서 또 태풍을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어설프게 내리는 비, 최근에 내리는 소나기 같은 경우에도 비다운 비인 것 같긴 하지만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내리기 네. 때문에 오히려 습도를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런 그 중위도권에서 발생하는 저기압과는 다르게 바다의 뜨거운 열기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생성이 되는 그런 기상현상이거든요. 이번 같은 태풍 올라오면서 오히려 바다의 뜨거운 열기와 수증기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수송 역할을 해주는 태풍의 본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사라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 바다에서 오히려 실어다 준 그런 수송해준 역할로 인해서 더위의 강도 더 심해질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강한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은 이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가 흔들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측도 좀 힘든 이유가 어떻게 다시 어떤 기압 배치로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기상청의 예보관님들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텐데 일단은 가장 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 처서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여름의 여름철 기압 배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이 가을보다는 여름으로 역주행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 또 저기압이 하나 다가오는데 비다운 비를 내리기는 하지만 열대야 여전하고요. 그리고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이번에 세력이 많이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흐린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결국에 열대야 같은 경우는 밤에 구름이 많이 끼고 습도가 높으면 일단 열대야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오히려 충족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오히려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보통은 이제 8월 중순 이후에는 한여름 더위가 좀 꺾이는 양상을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럼 이 더위가 언제까지 좀 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기상청은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향후 열흘간의 날씨를 이제 전망을 하는 게 지금 네. 이제 현재로서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날씨 이제 이후의 상황인 건데요. 향후 열흘이라면은 이제 8월 말이죠. 네. 8월 말까지도 열대야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아. 그리고 낮에도 물론 그 광복절 전에 피크점을 찍었던 게 중부지방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에는 36도, 7도를 웃돌았던 그 정도가 지난주 한 월요일, 화요일, 지난주 한 초반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피크점은 지나기는 했지만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통상적인 우리나라 여름은 이제 8월 중순이 지나고 나면은 서서히 기온이 떨어집니다. 과거 서울의 30년 동안의 관측 자료를 보더라도 광복절 때까지는 한 30도 넘는 날씨가 나타나다가 이제 29도 전으로 떨어지는 게 광복절 이후거든요. 네. 그래서 내림세를 보이는 통상적인 이맘때 여름과는 다르게 뭐 가장 피크점을 찍었던 35도 이상을 웃도는 그런 더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워낙 습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은 30도에 언저리더라도 높은 습도로 체감하는 더위는 33도 내지는 35도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폭염특보 상황은 8월 말까지도 지속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레 온열 질환자들에 대한 걱정도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 하남에선 야간에 마라톤 대회 하다가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왜 무리하게 그렇게 강행을 했나라는 좀 아쉬움이 조금 네.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폭염이 거의 한 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고 뭐 말이 폭염이지 장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6월 달부터 워낙 폭염주의보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6월 열대야에다가 가장 관측 이래 빠른 열대야가 나타날 정도로 이미 6월 달부터 더운 날씨를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밤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원해지기 마련이긴 하지만 지금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더위는 낮 더위보다도 밤 더위가 더 심하기 때문에 밤에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밤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시원한 곳을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특히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땀을 배출을 해야 되고 예. 체력 유지라든지 이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 체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주셔야 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폭염특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이런 무리한 행동보다는 좀 시원한 곳을 찾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온열질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외부로 배출되는 그런 수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굉장히 자주 섭취해 줘야 되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폭염에 취약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이미 너무나도 한 달이 넘게 지속됐던 폭염에 대해서 피로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좀 피곤하거나 이유 없이 몸이 찌뿌드드하다라고 하면은 장기화된 폭염에 대한 피로도에 대한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서 그 폭염의 취약자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분들이 좀 건강에 좀 더 막바지 얼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식수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전국 곳곳에 뭐 대청호라던가 낙동강 등이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녹조가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염류가 들어온 거죠. 뭐 질소나 인 같은 오염 물질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도 녹조 현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기온이 높게 오르게 됐을 때 이 표층 수면이 온도가 오르게 되면은 녹조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에다가 강한 일사,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이 세 가지 조건 자체가 녹조가 발생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어떻습니까? 올 여름 세 가지 조건, 녹조가 생기기에 충분한 네. 그런 세 가지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이런 지금까지 나타났던 폭염의 상황들 그리고 또 여름철에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오염물질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능성도 훨씬 더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수의 그런 상황들도 앞으로도 나아질 그런 가능성보다는 더 안 좋거나 이런 나쁜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당장 8월 말까지는 지금의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니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